미국에는 그 유명한 줄라이 4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관을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데요. 독립기념일이요. 참.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국은요, 독립기념일 2부입니다. 2부. 전날 밤인데요. 그 현지 분위기 좀 먼저 보실까요? 워싱턴 타임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전날 반일장만 일단 하고 마친 데다가 연말 쇼핑 시즌이 하반기에 뭐 축제라면은 이런 이 여름의 축제는 또 인디펜던스데이 독립기념일 할인 행사와 축제 분위기 같은 게 한창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욕시에 불꽃놀이하고 뭐 축하하는 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시내에도 역시 독립기념일 축하 공연도 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금요일 하루 더 휴가 내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4일 연휴를 즐기는 월가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어저께 뭐 중국 경제지표에 울고 유로존 관련 뭐 악재가 떠오른다는 소식에 또 한번 위축이 됐었는데요. 도대체 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보고 넘어가시자고요. 팍스 뉴스에서 전합니다. 갑자기 또 피그스 국가가 좀비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포르투갈이고요. 포르투갈은 이제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현재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시민들의 시위가 한창이고요. 이제 진보 쪽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요거를 또 좋은 기회로 이용해볼까 하고 나서가지고 그 결과 기존 여당의 연정이 깨지면서 정부가 올스톱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가 1% 넘게 빠졌고 어제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월가의 반응은 의연했다는 거죠. 다우지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장은 휴장이었고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수평으로 쭉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 개장 자체는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요거를 바로 경제지표를 보고서 반등해가지고 0.37%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근데 이제 사실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잘 나오면은 연준 양적 완화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플러스권에서 마감했다는 것은요. 월가 트레이더들이 지금 상황상 이렇게 일단 접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와도 크게 잘못되거나 왕창 물릴 일은 없겠다. 이래서 이제 할리데이 리스크가 없었다는 점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할리데이 리스크 뭔지 아시죠? 만약에 주말 동안에 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 바로 전 거래일 날 현금을 왕창 확보하면서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건데요. 없었다고요. 미국에서요. 자,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 입장이 이렇게 의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전합니다. 사실 벌써 한 4년째 되지 않나요? 여름만 되면 뭐 이 헤지 펀드들이 휴가비를 마련하려고 그러는지 한 6월 요때부터 슬슬 유로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또 반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엔 다르다는 게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걸 뭐 학습 효과 내지는 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는요. 뭐 지난번 뭐 그렉시트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부 국가들이 유로존을 탈퇴한다든가 혹은 심지어 뭐 유로존이 완전히 깨진다. 요런 시나리오는 없고 위험천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가 여기 나왔잖아요. 마르키트에서 발표한 유로존 PMI인데요. 6월분이 되겠습니다. 1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나왔고요. 이번에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뭐였냐면요. 이게 뭐 오늘 나온 건 아니고 주초에 나온 건데요. 국가별로 봤을 때 피그스 국가라고 보통 하잖아요. 피그스에서 P만 빼고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데가 이번에 각각 20 몇 개월 내 최고치를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은 약간 좀 부진했고 저런 뭐라 그럴까요? 속된 말로 좀 전과가 있는 이런 부채 우려국들이 유로존 제조업 지표 호전을 이끌었고 오히려 독일은 후퇴를 했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이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포르투갈 얘기도 결국은 뭐 일시적인 노이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가에서는 본 거죠. 그럼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인가 뭔가 포르투갈 10년 만기 국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뭐 올랐겠죠 뭐. 근데 11.09% 오른 건 사실이고요. 8%까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의 그래프를 공포지수하고 보시면은요, 당연히 연동됐을 거 아니에요. 유로존 뭐 부채 위기
좀 심화됐을 때 공포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포르투갈 10년만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동조화가 나타났었고 하향 안정화도 같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FOMC 이후 연준 양적 완화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같이 튀어 올랐다가 보시다시피 이번에 다시 포르투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공포지수는 미동도 없이 그냥 계속 하락 추세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 만약에 이걸 진짜 위험하다고 봤으면 공포지수도 이번에도 역시 따라 올라가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 미국의 경제지표도 2개가 발표됐는데 오늘 경제지표 역시도 아주 딱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연준 양적 완화를 크게 뭐 흐름을 바꾸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왔네요. 2개 보실까요? ISM 서비스업 지수하고요 ADP 고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ISM 비제조업 지수 보시죠. 산업군이라는 게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이라고 붙여놨고요. 예상치를 좀 많이 하회했네요. 실망을 좀 주었습니다. 54.5에 비해서 2.3포인트가 미달을 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항목별로 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원인 파악이 가능한데요. 보시다시피 생산, 신규 주문이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고용은 또 줄어든 만큼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보신 ISM 제조업 지수하고는 또 정반대잖아요. 결국 요거를 뭐 치고받고 하면은 이분이라는 거죠. 그냥 중립이라는 거죠. 2개를 더하고 빼고 하면은요. 자, 그 다음에 ADP 고용보고서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시죠. 통상 미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 BLS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발표하기 이틀 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도 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은 전문가 예상치가 16만 5천 건이었는데 이거를 비교적 큰 폭으로 상회한 18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서 월가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디테일을 보니까 또 호조다 뭐 지표 호재다 금요일 고용지표도 올라가겠구나 이러지는 못할 만한 이유가 쭉 나오는데요. 보시다시피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이런 생산직은 27,000건밖에 안 늘어났고요. 또 대부분이 다 용역 있잖아요. 용역 여기서 16만 1,000건이 늘어나서 이번에도 역시 제조업이나 이 생산직의 이 고용 증가는 거의 부진했다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추세를 보셔도요. 우뚝 솟아올라 있는 이 2개가 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 11월, 12월이잖아요. 이때도 역시 이제 용역 서비스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바로 채용해가지고 쓸 수 있고 또 필요 없어지면 바로 해고할 수 있고 이런 알바나 임시직이 많기 때문에 요때 한번 올라갔다 그 다음에 푹 꺼졌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행락철, 휴가철 특수를 커버하기 위한 이런 임시직 인력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규모별로 보셔도요. 이번에 이제 18만 건 늘어난 것 중에 중소자영업자 고용이 18만 4천 건으로 거의 이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제조업은 기대를 저버렸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부분인 만큼 이 사실상 고용의 질이라든가 지속성 면에서 이번에도 역시 제대로 된 고용 증가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이제 BLS요. 미 정부 공식 고용 보고서 조사에서 이런 소규모 자영업 일자리 증가를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반영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뭐 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이 센서스 조사 요원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일일이 그 소기업까지 다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 일자리 증가폭은 완전히 뭐 반영되기는 좀 힘들다는 점에서 저게 좀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현지 전문가 의견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UBS의 수석경제학자. ADP 고용보고서가 미 정부 고용보고서와 매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ADP는 지난 10월 이후 새로운 조사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 후로도 월 평균 4만 2천 건 정도의 에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는 2008년부터 2012월 8월까지 오차 범위 평균이 8만 1,000건이나 됐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ADP 고용보고서가 미 정부 고용보고서의 방향성 정도는 반영하겠죠.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뭐 수평이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강도나 폭까지 반영하는 데는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ADP 고용 이거 잘 나온 게 어떻게든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요. 무시하자. 이번 금요일 고용보고서 별로일 것이고 연준 양적 완화 큰 지장 없을 것이다. 이런 어감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목요일장 개장을 현재 36분여 앞두고 있는데요.
KBW 은행지수 코스피 지수를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횡보하다가 밑으로 잠깐 박스권 하단을 치자마자 튀어오르는 요 구간이 이제 FOMC 이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만큼의 반등을 했고요. 반등을 시작한 지 바로 하루 있다가 우리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다시피 50포인트, 뭐 30포인트 반등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FOMC 충격에서 이만큼 벗어나서 거의 6월 초순, 5월 말 정도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어제 또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이걸 좀 억울한 공격성 매도세에 의한 것이라고 봤을 때, 이제 당장 오늘 아니더라도 중기 관점으로는 올라붙어야지 이제 맞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우리나라 낙폭 가운데서는 외국인만 한 3천억 팔았는데요. 중국 PMI 영향도 있었지만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서 미리 좀 빼놓고 저녁 때 유럽 장부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납해야죠. 그래야 월가의 투심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고, 누가 뭐래도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의 메이저는 월가라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